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소송당사자인 김승환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서 취재하러 왔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약 2년 전 저희가 구글 날이 5월 21일에 맞춰서 바로 이 청년의 유치남홀에서 서른구청에서 저희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것에 대한 불복을 하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어제로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첫 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박하였습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그것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재판 결과가 도리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판 결과가 담긴 서부지방법원의 결정문에서는 처음으로 평등권에 기초하여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역시 보장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판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문 안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 결정문에서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사회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송의 당사자로서 저는 이제 비로소 저희 부부를 비롯하여 변호인단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이번 결정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받은 결정문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롯하여 합법화와 관련하여 항고를 포함한 다양한 법리적 접근,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저희가 청계천 강통교에서 결혼식이 올린 지 약 1000일이 되었습니다. 네, 그 1000일 동안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저희 결혼식 이후에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와 그 관련된 변화를 분명히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당사자분들 역시 1000일 동안 충분히 많은 고민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성소수자분들께도 당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벽장을 나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저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변호인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소송의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동성결혼 합법화가 매우 가까운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확신하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과 50년 전에는 미국에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성별이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3년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첫 번째 공판이 있었을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다음부터는 혼인소송과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도 감정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자꾸 이렇게 떠밀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신 기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뒤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신고가 반려되었다.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 뒤가 될까요? 저는 사법부가 용기를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부에 떠넘기지 말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 관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부가 단지 성별이 다르지 않다는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거나 결혼은 이성만 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인권단체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유오림 활동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인권단체 활동가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 역시 사랑과 돌봄을 그리고 헌신을 약속한 동성 배우자와 사냥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어떤 제도로부터의 배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굉장히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문은 이 사건의 양 당사자가 평생 동안 사랑하고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살아갈 것을 합의하였고 양가 가족들의 및 친지를 초대해 이들 사이에 그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식을 치렀다는 것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나 부양을 요청할 권리, 의료 관계에서 입원 수술 등에 적법하게 동의를 하고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과연 사법부가 추구할 정의에 부합하는 건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문은 정당한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이 가기는 하나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현실이라
라며 마치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는데 본인들의 역할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짐작하건대 혼인이 발생시키는 권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혼인 제도에서 동성 커플을 배제하고 그리고 어떠한 법률적 보장도 하지 않는 이 상황이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과 다르지 않은 약속을 나눈 이성 커플에게는 당연한 권리들을 왜 이들은 단지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까? 이것이 단지 사법부가 안타까워만 해야 할 일입니까? 법원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했더라면 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정의와 평등에 반한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 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우자와의 이별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를 주관하고 애도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유예되거나 부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류 학계의 보수적 견해와 국민적 합의를 핑계로 입법기관에 떠넘겨져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애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저의 예외적인 상황도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의 예외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이는 한국에 살고 있는 동성 커플들이 공유하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사실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고 이것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조례들을 만들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올해 초 동성 결혼을 지지를 선언한 최초의 여성 총통인 차이 잉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변화는 이러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은 너무 늦게 도착한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들의 삶이 제도에서의 배제로 인해 어떤 불안과 위태를, 그로 인한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들을 예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인평등은 결혼이 발생시키는 모든 권리와 의무 총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동성 커플의 실존적 삶에 대한 법적 확인이고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평등하고 존엄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공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권리를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싸움을 위한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원 소송 간사 변호사이신 유민희 변호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모임 유민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또 동성결혼소송 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오늘 조숙현 단장님을 비롯해서 장영석 변호사님, 김민 변호사님, 한가람 변호사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그동안 갑작스러운 동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도리어 사기와 절도에 피소를 당한 생존 배우자 사건들을 너무나도 자주 겪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부정의에 눈감아버린 사법부의 결정에 저희는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판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하는 부부들에 대한 동성부부, 난임부부, 노령부부에 대한 낙인이며 모욕을 정당화하는 임신 출산 논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임신 출산은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선택이며 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인을 허용하는 조건과 의무 본질로 받아들이는 퇴행적 판시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결정에 대해서 원고인 김승환 부부의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두 가지 향후 계획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각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는 오늘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의 부당 위법망에 대해서 심리를 통하여 다툴 예정입니다. 둘째, 오늘 새로운 두 동성 부부, 한 쌍의 레즈비언 부부, 한 쌍의 게이 부부, 이 두 쌍을 원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2차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 원고 부부들은 제2차 소송에 참여하는 두 쌍 부부들은 40대 후반의 A님과 B님으로서 99년부터 현재까지 18년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서울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30대 후반 C님과 30대 중반 D님은 회사원들로서 2008년에 만나 2010년부터 함께 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은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장은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부부에 대한 각하가 있다면 두 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 목소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동성 부부들의 결혼권은 현실에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중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 원고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정당한 권리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어제 성소유자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법 바깥의 존재로 취급하는 한국 사회 현실을 어제 또 겪어야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혼인제도는 다양하게 변천해왔고 소수자 인권의 보장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성소유자들은 또한 동성 부부들은 자성심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들을 쟁취해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켓팅 및 구호 제창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요, 좀. 네, 오늘 구호 제창은 뒷줄에 계신 분,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사법부는 응답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선창을 하면 사법부는 응답하라에서 응답하라만 3번 같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좀 앉아주세요. 이것 좀 넣어주세요, 거기. 네, 그럼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사법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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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사법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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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 한국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신 기자분들께서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 이나라 활동가와 그리고 동성결혼 변호인단의 한가람 변호사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보도와 참여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